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웃기지도 않은 예비 시댁의 요구로 파혼을 해버린 사람입니다. 시댁이란 사람들 정말 웃깁니다. 과한 요구이고 비상식적인 일인데도 과감하게 그게 맞다고 우기는 것을 보면요. 남자친구와 저는 3년 정도 연애를 했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오 시국이지만 코 시국이 한창이었을 때 결혼하려고 하는 신혼부부들 많이 애 먹었었잖아요. 정책도 2주일에 걸쳐서 바뀌고 풀어졌다 다시 조였다를 반복하는 완전 얼척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였었죠. 모든 새 신부들이 그러하듯 저도 마찬가지로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긴 했었습니다. 근사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 같은 웨딩 드레스를 입고 생전가야 해보지 못할 메이크업을 하고 결혼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존재는 바로 신부였고 주목받아 마땅한 사람은 신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 결혼식 하마터면 신부가 2명이 될 뻔했었습니다. 주인공이 저뿐만 아니라 1명이 더 있을 뻔했던 거였죠. 남자친구가 2명의 여자와 결혼을 진행했냐고요? 어디 쇠고랑 찰 일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합동 결혼식을 원하는 얼토당토한 일이 벌어질 뻔했었거든요. 애초부터 저희는 식장에서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스몰 웨딩을 지향했었기에 작은 홀을 빌리던지 아니면 야외에서 식을 치를 생각이었습니다. 제 친언니가 결혼을 할 적에 야외에서 스몰 웨딩을 했었는데 마치 외국에서 파티를 하는 것처럼 진행을 했었기에 획일화된 시장에서 하는 것보단 저는 언니와 같은 결혼식을 하기를 바랐었습니다. 공주 드레스, 내 인생에서 단 한 번의 기회인 주인공이 되는 시간, 그리고 근사한 야외에서의 결혼식, 이게 제 로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제 로망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고 사랑했던 결혼을 하려고 했었던 남자친구와도 헤어져 버렸습니다. 그지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면서요. 우선 신부가 2명일 뻔했었던 건 바로 글을 쓰려고 하면서도 정말 어이가 없네요. 완전 어이 털립니다. 내 인생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다니. 야외 홀을 보러 다니고 음식을 알아보고 사람 수를 계산해보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그지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그건 바로 남자친구의 누나가 재혼을 하는데 저의 식장에서 합동 결혼식을 치르자는 거였어요. 누나의 재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 이야기를 제게 한 건 남자친구였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있었지만 남자친구는 분명히 흥분해 있었습니다. 더 뜻깊은 결혼식이 될 것 같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 누나가 왜 이혼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기가 차다 못해 꼭지가 돌아버릴 것 같더군요. 남의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합동 결혼식을 요구하는 시댁 이야기. 그런데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저 스스로 당황이 된다기보다는 저를 설득하려고 구구절절 말을 해대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인간된 도리인 것처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정신줄 못 차리고 있었으면 저 합동 결혼식 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의 환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갑자기 사람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법이니까요. 혹시나 내가 마음을 잘못 먹어서 내서롭게 시작되는 인생에 흠집이 가면 어쩌나라고 생각을 하는 시기니까요. 우리 누나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결혼하자마자 바로 알게 됐거든. 전 매형이란 작자가 우리 누나랑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래도 우리 누나 어떻게든 결혼 생활 이어나가 보려고 무진장에 있었었다. 결론적으로는 안 좋게 헤어지긴 했지만 지금 매형하고는 결혼식까지 할 생각 없었는데 어차피 우리 결혼하고 그리고 한 사람 더 들인다고 해서 식장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 엄마가 자기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하더라고. 합동 결혼식 하면 어떻겠냐고 말이지. 단순하게 생각하고 좋게 좋게 생각해서 그리 해도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결혼식을 못 올리고 살고 있는 시누이 될 사람. 비참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했고 그녀도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데 식장 한 명 더 드린다고 해서 다른 거 아니니 해도 된다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는 생각을 해보겠다 했어요. 생각을 해보겠다고 한 거지 그래야겠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여쭤봐야 하는 것이고
아무리 인원 제한이라고 해도 분명 저희 친척들도 오는데 아무런 공지 없이 갑자기 드레스 입은 신부 한 명이 더 등장하면 분명 어른들이 놀랄 테니까요. 그리고 시간을 좀 달라고 했어요. 어차피 식장은 정해졌지만 시간은 우리가 조율하는 것이니 제가 먼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한 뒤 부모님께도 사정 말씀드리겠다. 남자친구와는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겠다. 시간을 달라라는 말을 남자친구의 식구들에겐 전해지지 않았는지 그날 저녁 바로 남자친구의 누나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제일 먼저 했는데 뜬금없다 생각했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말한 것 뿐인데. 동생한테 들었어. 합동 결혼식 하겠다고 했다며? 바로 네가 수락해줘서 고맙다. 나는 네가 수락할 줄 미리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락을 하다뇨. 저는 생각을 해보겠다고 한 거지 그리 하겠다고 말한 적 없는데요? 아니, 생각을 해보겠다는 말이 수락을 하겠다는 말이지. 별거야? 만일 거절할 생각이었다면 바로 그 앞에서 안 된다고 했겠지. 그래서 말인데, 식장은 니들이 잡고 식장 꾸미는 비용은 우리가 되도록 할게. 그 정도 양심은 있는 사람이야. 내가 사진 한 장 보낼 테니까 확인하고, 어차피 사람들도 별로 안 오고 하는데, 굳이 식장 꾸밈에 많은 비용 쓸 필요 없잖아? 내가 한번 결혼해봐서 아는데, 그런 거 다 허울이다. 신랑 신부 단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리고 합동 결혼식이라고 해도 너는 처음 결혼하는 거니까 같이 입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니들 끝나고 나면 입장하는 걸로 할게. 솔직히 둘이 언약식 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기 때문에 그날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너야. 주인공 자리 빼앗을 생각 전혀 없으니까 걱정은 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찰나 남자친구의 누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도대체 말을 어떻게 전했길래 저리 아나 무인격으로 나오는 건지 실상 파악을 했었어야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당최 전화를 받질 않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전화를 걸었고요. 결국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긴 했는데 남자친구가 아니라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지금에 씻는다. 아니 한 번에서 받지 않으면 그만해야지. 왜 이렇게 주구장창 전화를 해대니? 시끄러워서 결국 내가 받았다. 씻고 나오면 전화를 할게. 그리고 그나저나 그렇게 마음 넉넉하게 써줘서 너무 고맙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수락을 한 적이 없다. 그저 생각을 해보겠다고만 말을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언니의 전화를 받았는데 마치 내가 수락을 한 것처럼 말을 하더라.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전화를 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남자친구의 어머니 하는 말이 완전 가관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막무가내 스타일인 건 알았는데 사람이 무대뽀인 것 같더라고요. 얘, 무슨 생각을 해본다고 하니? 그리고 생각을 해본다는 건 수락의 의미지. 다른 걸 의미하는 거겠어? 그리고 우리 딸이 전화를 했다면 다 말했겠구만. 그냥 이미 꾸며놓은 곳에 우리 사위랑 우리 딸이랑 한번 서겠다는 거다. 니들 결혼하는데 하등 불편함 끼치지 않을 거야. 가뜩이나 말이 합동이지 도둑 결혼식 하는 것 같아 짜증나 죽겠는데. 걔가 너한테 고맙다고 하지 않든 내가 내 뱃속으로 낳은 애지만 원래 걔가 누구한테 고맙다 어쩐다라는 말을 하는 애가 아니야. 그런데 얼마나 고마우면 너한테 그런 소리를 하겠니? 잠깐의 지 실수로 인해서 이혼당하고 우리 딸 가족들한테 얼마나 창피했었는데 그 나쁜 놈의 새끼 꼬임에 넘어가서 그냥 잠만 잔 거였는데 애가 술이 좀 약해서 인사불성 된 거였는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암튼 우리 딸이 억울하게 이혼을 당했어. 한참 미안하다 고맙다 말도 못하고 기죽어 살았었는데 합동 결혼식 이야기하니까 요즘 애 얼굴에 화색이 다 돌더라. 자기 남편한테도 체면 선다고 어디 결혼하는 동생이 누나를 챙겨서 합동 결혼식을 하겠다고 하냐고. 그리고 니들도 손해날 거 하나도 없지 않니? 식장 단상 꾸미는 건 우리 딸이 비용 되겠다고 하던데? 우리 아들 결혼식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 딸 결혼식에도 와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한 번에 해치운다고 생각해라. 이거 텔레비에 나와야 하는 거 아니니? 이런 사회좋고 행복하고 특별한 결혼식이 어디 있겠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할 테니까 너도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나 요즘
우리 딸 행복해하는 얼굴 봐서 너무너무 기분 좋다. 내 기분 잡치게 하지 말라고. 시어머니 될 사람으로서 너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마. 두 모녀가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막 자기들 할 말만 해대는데 그때 남자친구의 누나가 이야기했던 카톡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분명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당신 딸 합동 결혼식의 방식이 도둑 결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누나가 보내준 사진을 보니 그지 결혼식을 만들려고 했더군요. 그지 결혼식 뭔 줄 아십니까? 식장 단상이나 모든 집기들을 다이소에서 구입을 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비용은 확실하게 절감을 하긴 하겠네요. 아마 저 정도의 퀄리티면 10만 원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식장 사진을 되게 보내온 거였습니다. 한번 해본 사람이라 그런지 가성비를 무진장 따진다고 해야 하는 건지 그때 남자친구가 다 씻고 나서 방으로 들어온 듯 했어요. 남자친구가 전화를 건네받았고 자기야 하는 순간 당장 뛰어오라고 말을 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30분 뒤 남자친구는 집 앞이라고 연락을 해왔고 저는 그동안 남자친구에게 받았던 물건들을 주섬주섬 검은 봉다리에 챙겨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얼굴 보자마자 봉다리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냐고 어리둥절해하는 표정이었고 그 표정을 보는데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야, 니네 누나 바람 피워서 이혼 당한 거였냐? 니 전 매형이 바람 피워서 불쌍하게 이혼 당했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니네 엄마 말 들어보니까 잠깐의 실수 어쩌고 저쩌고 잠만 잤네 이렇게 얘기하던데? 너 나 속인 거야? 아, 이 그지 같은 놈이 너 나 물러보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좀 오해가 있었던 거야. 정말 우리 누난 그쪽에서 오해를 사서 이혼을 당한 거야. 절대 바람 안 피웠어. 네가 봤어? 니네 누나가 술이 떡이 돼서 쳐 자빠져 잤는지 아니면 남자랑 그렇고 그런 짓을 했는지 네가 봤냐고. 야, 이혼이 쉽냐? 오해했다고 이혼까지 한다고? 이혼 당할 만 했으니까 한 거 아니야? 그리고 바람 피워서 이혼 당한 누나, 너는 우리 결혼식에 끌어들이고 싶냐? 그래,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자. 그럼 난 뭔데? 신성하고 고귀할 내 결혼식에 술 처마시고 다른 남자랑 자빠져 자다가 이혼당한 여자를 들여야 한다는 거야? 이거 완전 미친 짓구석이네. 그리고 야, 이 새끼야. 너도 눈이 달렸으면 이 사진 한번 봐봐. 넌 이런 곳에서 결혼할 수 있겠냐? 아, 이건, 야, 누나가 보낸 거야? 아니, 누나가 농담한 거겠지.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장이 어디 있어. 그냥 자기랑 친해지고 싶어서 농담으로 그랬을 거야. 자기한테 너무 미안하고 고마우니까 그랬을 거라고. 자기야. 정말 내가 잘할게. 제발 우리 누나 좀 불쌍하게 여겨줘라. 같은 여자로서 결혼식도 못 올리고 살고 있는데 너무 불쌍하잖아. 같은 여자 좋아하네. 나랑 니네 누나랑 무슨 사이라고 내가 니네 누나를 불쌍하게 여겨야 하는데. 게다가 바람 피워놓고 이혼당한 여자인데 내가 안타깝게 생각을 해줘야 하는 거야? 도둑 결혼식에 이어 그지 결혼식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 바로 니네 누나인 것 같은데 한번 해본 사람이라 그런지 잘하네. 결혼식에 쓰는 비용이 다 허울이라는 거. 그 점은 높이 샀지만 나는 이 결혼 못하겠다. 너 다신 내 눈앞에 띄지 마. 이 봉다리 가지고 꺼지고 그냥 이런 그지 결혼식장 네가 만들어서 니네 누나 결혼식 하게끔 해줘. 한 10만 원이면 뒤집었을 것 같은데? 니네 엄마 요즘 기분 좋다며? 아들 노릇 한번 해. 그지 결혼식장 만들어서 니네 엄마 모시고 니네 누나랑 매형되는 사람 결혼식 올려주라고 이 머저리 같은 새끼야. 구질구질하다 못해 완전 저질스러운 것들에게 농락당할 뻔했었던 제 인생. 저희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바로 이거 같습니다. 친구들에게 저 이야기를 모두 해주니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친구의 말을 듣고서 수긍이 갔고 그러면서 한편으론 엄청 웃기더라고요. 야, 넌 전생에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저런 일을 당하는 거냐? 나라 팔아먹었던 거 아니야? 아, 제 전생 탓을 해야 하다니. 만일 제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저런 일을 당했던 거라면 수긍해야죠. 그래도 지금의 삶은 그다지 재수가 나쁜 사람은 아닌가 봅니다. 결혼식 치르기 전에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쫑을 냈으니까요. 그지 같은 놈하고 헤어진 거라 그런지 별 타격은 없습니다. 다만 설레이고 행복했었던 기억들이 가끔 떠올라서 조금 씁쓸할 뿐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